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미국 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좀 강세를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참 오후가 기분이 좀 좋네요. 네, 아주 햇볕이 쨍쨍합니다. 드디어 제가 아예 손을 대기 시작한 뜨거운 이 여름이 왔어요.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썸머랠리 조짐이 조금 있나? 네, 싶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주도주하고 테마주가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쪽으로 무게가 조금 기울지 요거 눈치 파악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좋은데 어디가 더 좋냐. 네. 이런 행복한 고민할 수 있는 건데 또 근데 수익의 이 범위 자체를 또 너무 이렇게 넓게 잡으면 글쎄요. 약간 좀 흩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지 지금을 어떻게 하면 기회장을 만들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과 기회가 많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조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어쨌든 이게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조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네, 랭킹쇼. 네, 오늘도 1시간 반 달릴 예정이니까요. 예. 종목명 매수가 보유비 중 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패스 넘겨주시고요. 예. 전화도 좋습니다. 몇 번이죠? 0232-82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같아요. 네. 오늘이 일단 마지막 우리 수경 앵커의 랭킹쇼죠. 아, 왜요? 잘려요? 개편을 해가지고 네. 둘이 약간 좀 헤어지게 됐고. 저 잘려요? 내일과 모레. 그건 모르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다들 PD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목금은 제가 또 우리 또 대타 누군지는 또 안 밝히고 또 이렇게 비밀. 비밀로. 네네. 네, 되게 하신 분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랭킹쇼가 저에겐 상당히 또 의미가 깊어요. 네, 어느덧 저희가 어제 계산을 해봤는데 12월 초에 아마 했나? 저희가 어쨌든 거의 반년 가까이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저는 즐거웠던 거라고 결론 짓고 싶은 게 네. 반년이 반년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즐거웠어요. 아니, 괴로웠으면 네. 거의 한 몇십 년 같은 느낌이 날 텐데 네. 저는 되게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복직을 해서 랭킹쇼 할 때 굉장히 헤맸거든요. 감이 떨어져가지고 걱정 많이 구박도 했었죠. 하고 조언도 하면서 예, 이제 예. 저를 땡기다가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호흡이 조금 맞을라 치니까 하니까 또 헤어지고. 잘려버렸네요. 잘린다는 표현보다 이제 뭔가 교체? 변화를 좀 주는 그런 네네. 거죠. 우리 서로가 네. 잘린 걸 수 있지만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합시다. 시원섭섭 중에 뭐가 강하세요? 저는 약간은 섭섭한 게 좀 더 있어요. 섭섭한 게 조금 더. 53%. 53?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비슷한데 저는 조금 100% 섭섭이요. 그래요. 네. 예. 저만 나쁜 사람만 되고. 그만큼 랭킹쇼에 참 저희가 애정을 갖고 네. 했었는데 다음 또 이제 커플이 누가 될지도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마음을 갈아타신 분들도 있고 네. 어떠한 조합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해주시면 그것도 좀 말할 때 참고되나요? 네. 지금 막 참고될까요? 참고도 되고 네. 저희 또 상처도 받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마지막 그 랭킹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그렇죠. 큐 찾는 거 저희 쉽지 않았어요. 네, 매일매일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오늘은 저희한테 큐 사인해주신 저희 네. PD님의 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요 멘트를 제가 제 앞에서 속삭거리더라고요. 그걸 딱 그렇군요. 듣고 제가 큐를 잡아봤네요. 자,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야,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네, 야. 재밌었죠, 이거. 아주 네. 재밌고 시청률 엄청 높았어요. 네, 이렇게 사랑과 재밌어. 전쟁. 네. 사랑과 전쟁. 그렇습니다. 전쟁터 같은 사랑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큐를 어떻게 냈을까? 뭘까요? 네, 매일매일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뭡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네, 부부싸움을 하세요? 부부싸움을 하죠. 몇 년 차시더라요? 저희가 이제 10년이 네.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네. 와, 오래 살았다. 생각보다 근데 10년이 1년처럼 지나갔어요, 저도. 그 좋은 얘기죠. 좋죠. 좋은 얘기죠. 맞는 네. 사람이랑 살아야 살지. 안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또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래요. 싸울 때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다르게 잘하다가 네, 몇십 네, 년 네. 다르게 잘하다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다른 게 있죠. 부딪힌 게 있죠. 왜 싸우냐? 뭐 싸움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자녀가 있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 많이 싸우죠. 일상 속습관 차이. 습관. 네. 되게 잔잔한데 엄청 싸우는 주제네요, 저거. 파란 거. 예. 말투 문제, 성격 차이. 저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문제냐? 말투 문제.
어떻게 알아? 아, 왜 맞춰요 또? 어떻게 맞췄대? 찍은 거예요. 기분 나쁘네. 약간 그 말투가요. 그 네. 끝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치적인 측면에서. 진작 알려주지, 덜 싸우게. 뭐뭐 끝에 냐. 야, 기분 나쁘죠. 했냐? 안 되죠. 밥 먹었냐? 밥 먹었냐? 웃으면서 해맑게 기분 좋게 밥 먹었냐? 싸워요, 그럼 분명히. 그리고 이런 밥 거. 먹었다? 밥 이렇게 먹었어? 뭐 먹었다? 그렇게 네. 근데 그 존댓말 하는 것도 좀 약간 저는 간지럽고요. 네, 밥 먹었어요? 네. 이런 것도 그건 신혼 때나 잠깐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밥 먹었니 이런 거. 네. 근데 니 같은 경우에 전 나름대로 상냥하게 제가 한다고. 밥 먹었니? 신혼 초부터 신경을 썼던 이분은 그런. 동갑이세요. 와이프분하고. 동갑이죠. 그래서. 근데 그 니가 상대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그래서 들리거든요. 니 하지 네.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혼났어? 어로 바꿨어요, 최근에. 그랬구나. 지적질 당했구나. 그 약간 뉘앙스가 상대방한테 또 안 좋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밥 먹었어. 네. 이런 느낌으로 가죠. 근데 참 좋다. 뭐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꿍해 있고 뭐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말을 안 해. 이거 최악이에요. 그 말하지 네.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런 게 이 내용이 있잖아요, 말들이. 몰라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요. 말하고 말하면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특히 내가요? 대표적으로 눈치 없잖아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 눈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황을 참 파악하는데 늦죠. 그래서 말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예. 성격 차이라 그래서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 차이는 다 있지 사실. 있죠. 네네. 근데 성격 요거를 차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제 맞춰가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닐까요? 선택할 수 네. 있는 게 내가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네? 바뀌는 거 쉽지 않은데.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죠. 네, 참고로 제가 하나 요거를 보면서 네. 조금 크크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녀 10명 중 9명입니다. 그러니까 91%가 거의 부부 다네. 싸움에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로 싸우는 거 같냐라고 남편 했더니 때문에 싸우죠. 73%가 남편 때문에 싸운다. 대부분 네. 남자가 잘못을 해요. 동의하시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상하게 네. 그 구조상 이 머리의 알고리즘 구조상 이상하게 남자가 당해요. 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그게 뭔가 논리적인 이상하네.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오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안 하죠. 뭔 소리인지 알겠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결국에 내가 잘못한 걸로 어떻게 이렇게 그건 분위기가.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돼 버리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은 공격할 거리를 안 주려고 애쓰는 정도,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살죠. 네, 요거는 자 오늘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그렇지. 어디에 표를 예. 주실지를 카운팅 해 보면서 종목 진단 이제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님. 네, 최병훈 전문가님이세요? 최병훈 전문가. 전문이 안 나오시네요. 네. 나오셨습니다. 등장하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은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실까요? 많이 하실까?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은 신혼 때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저 우와. 네 가지 중에, 네. 두 개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혼 사유고요. 네. 그 다음에 싸움은 네. 신혼 1년 지나고 나서 싸운다는 것은, 네. 습관을 바꾼다든지 성격을 바꾸다든지 배우자 그럼 이혼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평생 30년 살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녀 양육 문제는 자녀는 양육 잘해서 엄마가 주로 하면 엄마한테 다 맡겨야 되고 간섭하고 저도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애가 성적이 어떤지 마누라가 이야기 좀 알지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관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 사람 맡겨야 돼. 안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트러블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저 신혼 때는 이제 권력 다툼해서 거기서 성패가 나야 되죠. 성패가 나면 지면 됩니다. 한쪽이 도저히 못 이길 거든 지면 세상 편한데 왜 계속 끝까지 30년 동안 이기려고 그러면 30년 동안 싸웁니다. 이 결혼 생활 몇 년 되셨어요, 전문가님? 몇 년 사세요? 저는 97년도가 엄청 오래됐네요. 와, 97년도. 이게 약간 법성 스님의 멘트 듣는 줄 알았어요. 득도하신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부부싸움을 안 하는 그 노하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군요. 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찾았다. 네, 요거죠. 아니 무엇 때 치면 지는 게 편해요. 전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게 진짜 고수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러한 고수의 향기를 이제 종목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따상님께서 퓨처캠 올리셨는데, 이거 많이 내려갔네요. 투척해 만 좋죠. 네, 지금 25,153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은, 얼마예요? 17,000원. 17,040원. 네네. 그러니까 한번 전전 고점이 31,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때 매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어쨌든 뭐 어떡해요. 아. 차트가 계속 밀리니까 바닥이 15,000원이었는데 설마 거기까지 더 내려올까 싶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 지금도 17,000원쯤에서 살짝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하나? 약간 뭐 이런 느낌을 살짝 주고 있는데. 어렵다. 그렇죠. 예, 우리 따상님께서는 손실 줄일 수 있을지가 좀 가장 걱정이세요. 자, 손실은 줄일 수 있을지 또 뭔가 사실 좀 수식까지도 갈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무님, 따상님의 종목 퓨처캠 오늘도 좀 약합니다. 시장 강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마 25,000원에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이나 제약주를 전혀 매매할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투자 의견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푸체케미 방사선 의약 제조 전구체 회사인데 뭐 관련된 방사선 관련된 이제 그런데 전리선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만약에 파이프라인을 성공시키려면 돈이 수백억 이상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회사가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업계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보시면 이렇게, 10,000원짜리가 3배 왔잖아요? 그것도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 여기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세력이 빠진 거죠? 빠진 상태에서 아마 여기서 사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판판이 물립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또 항상 거의, 제약바이오주는 항상 제자리 갑니다. 왜냐하면, 신약 뭐 개발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기대감이 있는데 전부 다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요. 자, 푸처캠이 보면,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보면, 유동자산 395, 부채, 유동부채가 175니까 돈은 뭐,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 하는데, 자본이 이제 500억이죠. 그런데 보시면, 적자는 계속 100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여유 있는데 1년에 영업적자 100억씩 나오면 이거 몇 년 정도 과연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 글로벌 제약사도 돈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그러면 기술이 테마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차트 배워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항상 똑같은데요. 주식은 내가 이렇게 그냥 월봉을 갖다 놓고 이게 주식이 바닥에 왔는지 고점인지 내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자꾸 자기 편바성 함정 내려가면 번전할 거야. 앞으로 뭔 제약 뭐 신약이 나오면 저 성공할 거야. 그 회사 대표도 모릅니다. 성공할지 말지는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보시면 항상 급등하고 나서 폭락했는데 폭락하기 아직 멀었어요. 자, 보시면 이 주식은 이게 2018년 1월에 급등했다가 2002년 뒤에 올라갔죠. 코로나 때도 못 갔죠. 잠깐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24년, 3년 뒤에 다시 올라갔어요. 앞으로 1년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 2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조위에 고점에 사서. 자, 여기서 샀어요. 비중을. 한 10%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6,000원 왔을 때 여기서 2만 원 왔을 때 10% 사고 6,000원 왔을 때 10% 사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12,000-13,000원 돼가지고 갖고 있다가 있으면 수익이 나겠잖아요. 그 정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있게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를 했고, 다 회사를 속속들 다 안다면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매도해야 되죠. 손절가. 대다수 이렇게, 테마주, 바이오 제약주를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급락하고 여기서 사셔서 물려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사야 되는, 와, 요거 살라고 어디서 어떤 전문가가 줬어. 아니면 누가 줬어. 여기서 좋다고 살았는데 따박 안 사고 계속해서 내려오면 사야지. 내려왔어요. 그럼 안 사요. 왜냐하면 또 더 두려워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진짜 가는갑다.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삽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하락 A파 하락과 B파 반등, C파 하락이 남았는데 여기서 반등에 사니까 사자마자 늘 물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최고의 초보자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식하면 안 될 분들. 왜냐하면 차트도 안 배우고 남들 내 눈으로 올라간 거 보고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 사니까 처음에 사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돈은 남들 갈 때 같이 가야 됩니다. 남들이 돈 번 거 올고 보고 내가 그쪽 사업을 사면 전부 다 판판이 깨집니다.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죠?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다 파시고 다시 제자리 내려갑니다. 이것도 많은 초반까지.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회사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요. 내려가서 여기서 계속 반타작 나고 여기 25,000 사서 완전 계속 좋다 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미 이익 실현이 다 하고 나왔다. 세력들은 이렇게 보고 전략 매도하고 나중에 사더라도 많은 초반감 다시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퓨처캠이 되겠습니다. 25,154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관련된 전략을 좀 잘 착용하셔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설문조사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한 요거를 가지고 왔더니 투표들을 많이 조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순위권에 없는 거가 있었거든요. 네. 요것도 싸움의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시댁 처가 문제, 요게 6위였고 7위가 가사 배분 문제. 요것 가지고도 많이 싸운다고 하대요. 배분을 가사 배분을 하나요? 네. 안 해요? 배분이라기보다는 네.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근데 시간이 맨날 건희 씨가 되신다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먹은 거나 자기가 이렇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죠.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시간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늘 모범생 같은 답변을 남겨주시는 건앵커의 가정은 평화로우시죠? 가정이요? 네. 아니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지? 이상하네. 경제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불안하지. 여기 있잖아. 경제적인 그렇죠. 문제 있잖아요. 요것도 꽤 순위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맞춰주세요. 저 경제적 문제도 사실 세부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요? 이제 많이 같이 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벌이. 서로의 돈을 네. 뭐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하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주도권 싸움. 경제적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벌면 서로 네. 그냥 각자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기네 집 얘기를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좀 크더라고요.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각자 관리가 좀 많으신 것 같고 네, 있으면 거의 합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구조로 가긴 하는데 자녀가 있지만은 합치지 않은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이유는 안 물어볼게요. 특이해요. 조금. 특이해요. 네, 뭐 주도권 제가 있으니까. 곧 가져올게요. 기다려 그래요? 보십시오.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던데. 자, 어쨌든 간에. 네. 두 번째 종목 넘어갈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휴메딕스 봐드립니다. 푸른 소나무님, 네, 어서 오세요. 매수가가 47,000원입니다. 앞자리가 51,200원이니까. 굉장히 여유있게 수익을 내고 계시고, 오늘도 웃고 계실 것 좋네요. 같죠? 네, 예. 14% 장중에 슈팅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오르는데 수익을 챙겨야 될까?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까? 네, 욕심을 어디까지 부리면 좋을까? 네, 요 고민을 좀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찬찬히 수익을 지금 쌓아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시고, 이렇게나 강하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또 약간 조바심 나시죠? 그렇죠. 또 네. 저런 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기다렸다가 조금 더 밑으로 빠지면 또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어려운 또 타이밍 잡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 조금 더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인포켓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전문가님 의견 주세요. 네, 현재 보유하시고 시세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의 전체 보시면 그 섹터들이 있어요. 그 섹터들이 현재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뭐 신약을 한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시세가 시작할 땐 쉽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휴메딕스는 한양마을이었는데 그건 지금 휴메딕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럼 히알루론산 이제 해서 원천 기술을 이제 갖고 있어서 이쪽을 하고 그래서 HLB 제약이나 뭐 이렇게 바이오세 이제 뭐 납품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바이오 드레싱 이중 피부염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약효지 소형 주사제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많이 수익을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22년 이때부터 올라가는 주식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대다수 엄청난 시세를 냈잖아요. 그리고 약효를 지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 촉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 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바이오 시대가 한 10년 이렇게 2020년까지 이렇게 시작되면서 계속, 그러면 여기서 시작될 땐 처음에 바이오, 이때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는, 그럼 2020년도에는 중국도 65세 인구가 14% 이상 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대잖아, 접어드니까 2011년도부터 바이오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시장을 보고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 바이오 신약주를 처음에는 이제 신약주를 사는지 아니면 싼 약을 하는 바이오 시밀러를 사야 되는 거죠. 두 섹터를. 그러고 있다가 이게 신약 회사 H700 같으면 200배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시세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2020년도는 이제 요즘 치료제 같은데, 특히, 시즌처럼 진단이나 치료, 요쪽으로 주로 막 신약하고 막 하다가, 그 위에는 또 다시 지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간 것들 플랫폼 바이오 쪽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런 기업들은, 이익을 안정적으로 냅니다. 안정적으로 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이익 보시면 22년도부터 매출액도 10% 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16%, 15% 이렇게 늘면서 이익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20%대 계속 사실 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는 상태에서 휴메스니까 이 회사의 주력 제품들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관절염 치료제, 그 다음에 점안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병원 간판만 봐도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될지. 관절, 무릎, 통증부터 거의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병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병원 쫙 있고요.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산업이 고령화된 상태고 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시니까 아프고 하니까 이제는 이쪽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절염 치료 다 성장하는 거예요. 핵심 원료, 원천 기술 갖고 있는 핵심 원료들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사면 가지고 있어도 폭락했을 때 무조건 먹어요, 주식은.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많이 89,000에서 내려왔잖아요. 80%, 70% 내려오면 한 2만 원 이하부터 이렇게 사놓고 있으면 난 몇 년 기다리면 몇 배가 다시 회복하겠지. 88,000 당연히 회복하겠죠. 고성장 산업이 수혜해주니까 그러면 사놓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라도 하면 나는 차트도 잘 모르고 분석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익도 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네. 고령화 시대 수혜해주네. 맨날 보니까 관절 관련된 그러니까 사놓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7만 원 내외. 지금 팔면 안 되죠. 4만 원에 잘 샀으니까. 이분은 왜 여기서 매수가가 4만 원에 잘 사셨냐면 아마 차트도 어느 정도 배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지. 운이 좋아서 지금 먹고 있다면 이것은 운이 평생 계속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술적 지표도 보고 회사 재무제표도 보고 그다음 산업도 비즈니스 사업 모델도 분석하고 나서 이 주식을 4만 원에 샀다면 고수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혼자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데. 근데 지금 팔아먹을까 하니까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다음 주에 이런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냥 이 주식은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여기는 아무 저항선이 없잖아요. 이미 저항선은 4만 원에 다 뚫었습니다. 여기에서 매물대가 저항이잖아요. 뚫고 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 이렇게 많이 실렸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으면 거래량 실렸으니까 주식이 빠졌어요. 저점은 안 깼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실리고 나서 잘 봐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폭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이 거래량 실린 거 절반 이상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정확히 여기죠. 가격이 34,000 이상부터 놀고 있으면 눌림목을 주지만 그러고 나서 여기 몸통을 지나는 단가에 39,000원. 그럼 39,000원 여기서 3억 9천을 내 돈 3억 9천이면 3억 9천 올인해도 리스크가 거의 제로입니다.
요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막대가 난 이 거래가 이렇게 실렸는데 거래가 없다가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 거래량을 소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뜨잖아요. 급등하죠.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거죠. 아직 가일 건 안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연봉을 보셔도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인데 지금 박스권 여기가 또 매물대가 있잖아요. 5만 원 내외. 자, 5만 4천, 5천 내외예요. 그래서 팔아주고 싶으면 이번 주 연봉이 나온 시점에 만약에 비중이 뭐 이런 거는 한 20% 정도 우량주니까 이 30%는 샀어야 되는 거죠. 20%, 30%. 그러면 뭐 이 30% 샀으면 10% 팔아먹어도 상관없는데 10%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지선 구축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 제가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5월 19일부터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많이 실리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지금 가일권이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파동을 배워야 되는데 시세가 나면 3번 정도 나옵니다. 쌍바닥 나오면 3번 정도.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데드콜사 올라갔다 못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니까 원봉이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올라가지 못하면 지지선 49,000원이에요. 일단은 49,000원을 붕괴하면 뭐 갖고 있는 거 절반은 팔아도 되지만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닐 거로 보이고 그냥 지금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좀 길게 봐서 여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매물대가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기본 찍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가 7만 원이죠. 그 다음에 정말 좀 더 약해서 못 찍는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8,000원 찍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익을 확대할 때죠. 사실은 이제 4만 원의 비중을 10% 사가지고 20% 먹어봤자 10% 사서 2%밖에 기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잘 샀습니다. 보유하시고 목표가 1차 58,000원, 최종 목표가 7만 원 정도에 가서 그때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게 왜 부러워요. 10%밖에 안 사셨어요? 라는 말에서 이미 끝. 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기 확실하시죠. 때문에 가져가시고 58,000원, 그다음에 2차 7만 원. 와. 멋있습니다. 이미 부자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수익 우리 소나무니 크게 한번 또 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뻐지시고 휴메딕스 사신 거 보니까 미에도 관심이 많지 않으실까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는 거 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5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왜 이렇게 싸우나. 싸우나. 네, 보여주시죠. 5위입니다. 말투 문제가 9.6%밖에 안 나왔네요. 저희 집의 가장 큰 문제가 말투인데.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고치기가 되게 어렵기도 해요, 저게. 어렵지만 가장 그래도 고치기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기도 해요. 말투가. 말투 고치면 되지. 말투를 네. 고쳐? 아, 네.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투가 먼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바꿔서 다시. 말투가 얘기하고. 어떤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아까 그랬잖아요. 했니?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했니? 했다가 했어? 이렇게 다시 바꿔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조금 했어. 이것도 이게 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톤은 약간 좀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는 해봐요. 기본적으로 안 네. 친절한데.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했어 이래야지. 했어? 잘하네. 뭐 샀어 또? 하는 거야, 이런. 또는 빼요. 뭐 샀어까지만 뭘 해. 샀구나. 뭘 야, 이런 샀구나. 거. 야. 또는 안 되지. 어쨌든 간에. 아직도 많이 고쳐야겠네.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근데 저는 어려운 거슬리네. 문제예요. 또가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겨우 이게 5위라고? 9.6%? 제가 봐선 2위 이상이거든요. 좀 다 집안마다 다른가 봐요. 네, 네. 혹시 뭐 주로 말투는 수경외과에서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저희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주로 말투 지적을 많이 받죠. 아, 그래요? 네, 네. 뭐라고 지적받아요? 뭐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친절하게 말 안 한다. 그리고 약간 멘트가 나보고 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선 자기도 친절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네, 참나. 그래도 남의 문제는 알잖아요. 네. 네. 저도 제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부러 친절하지 않게 얘기할 때도 많죠.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수 뭔가 있죠. 심기가 틀어져 있거나 하는 게 뭔가 못마땅할 때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제가 이렇게 탁 쏘죠. 네, 그럼 조금 당황해 하세요. 그분께서. 그 느낌 알아요. 탁 쏘는 느낌. 탁 쏘면 당황해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그렇군요. 힘들어 하시죠. 그렇군요. 네네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말투 문제가. 저한테 얼마 전에 본인 인생의 최고의 난제가 저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난제를 이겨내시는 순간 한번 해탈하게 크게 한번 된다. 해탈 옵니다. 본인을 위한 거예요. 자, 5위 말투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럼 한시 구간 때 이제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가장 상위권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나우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일 대규모 생산 인프라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수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3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연일 순위권에 들어오던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 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 이어서 한 번 더 오가노이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주가를 확인해 보면 19%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만 2천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4만 8천 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로킷 헬스케어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7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피부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장에 또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수의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2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올라와 보면 ICT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WIPO 글로벌 어워드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전해졌는데요. 복제 불가능한 보안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수상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의 강세는 지켜내면서 19,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새내기주가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5위에는 이뮤논시아 자리하고 있고요. 월요일에 상장했던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인데 오늘 주가는 다소 탄력을 잃는 듯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5%가량의 뚜렷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바이오비주도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품주의 강세 속에서 상장 첫날이었던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음봉을 그리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7%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19,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위에 위치한 세진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밸류체인 상장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또 급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동종사와 대비해서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는 분석도 나와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25%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9위로 내려와 보면 AP위성도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우주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AP위성은 개별적인 호재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기업에 약 52억 원 규모의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더해진 건데요. 이런 소식에 오늘장에 또 급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1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은 시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교적 선방을 하나 싶었지만 현재는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K3i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이 K3i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3D 공간 시각화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점이 부각된 건데요. 이런 덕분에 한 달 사이에 꾸준한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에 또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12% 상승을 하면서 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12위에 엑스게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엑스게이트도 다시금 만원 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9,8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위로 넘어와 보면 CS 베어링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또 국내 대선 공약과도 맞물리면서 전거래 일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했었지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3%가량 밀려나면서 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먼저 14위에는 수젠텍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5%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20위까지 쭉 내려와 보면 랩지노믹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2,5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15위에는 원일 T&I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LNG 운반선 수주를 성사시킨 가운데 이 원일 T&I에도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뚜렷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15%가량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와 보면 블루엠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위고비 유통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다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었지만 이 밖에 또 차세대 원격 의료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6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1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와 보면 평화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수 테마주가 들썩이면서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도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만원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8위에는 삼성중공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정부가 관세 실무 협상에 돌입하면서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오늘장에 또 조선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역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15,000원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끝으로 19위에는 CCS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CCS를 두고 불거진 경영권 분쟁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역방송에서 전 세계로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밖에는 또 양자 컴퓨터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뚜렷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1,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또 순위권의 조선주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향후 몇 년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에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오늘은 또 세진중공업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면서 조선기자재도 함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방이 더 열려있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세진중공업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또 신고가,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슬슬 다 신고가를 하나둘씩 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장이 분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들은 네.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 과매수인가 아닌가? 근데 그게 조금 어렵죠, 판단하기가. 좀 덜 간 거 없나? 이렇게 또 찾고 되기도 덜 간 하는 것 거? 같고. 네. 더 간 게 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그런 거 종목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증권가 성장과 관련해서 증권주들도 진짜 강하네.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 딱 잘 나가는 것 중에 혹시 지금 살짝 박자가 약간 느린 거 이런 거 찾는 분들도 많으세요.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없으신 분들께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업사이드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조선주가 예를 들어서 증권사의 분석이 앞으로 2, 3년 또 3년, 4년 실적이 좋아질 거다.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좋다, 사라. 이렇게 좋다. 매수 의견을 계속 냅니다. 그러면, 일례로 이제 조선주는, 만T급은, 컨테이너 10,000개 실는 배는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회원사가 발주하면 3년 동안 만들어서 2, 3년 만들어서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3년 뒤에 인도 받을 거 올해 지금 수주를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발주를 해서 해주니까 그럼 3년 지금 수주를 일주하면 3년 뒤에 계약하면 초기에 30% 하고 나중에 한 6, 70% 더 말려봤는데 그러면 그 뒤에 실적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실적 보고 매매하시면 나중에 실적이 잘 나올 때, 그쯤인데 계속 내는 실적이 좋으니까 안 팔아도 된다. 그래서 10분의 1 타작되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수주가 급격히 줄고 중국 서부 대개발할 때 줄어가지고 2008년도 실적이 금융위기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영업이익률이 50%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였다면 2008년도는 영업이익 1조 5천억 갔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반토막되고 내려갑니다. 그게 발주가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이미 발주가 다 끝.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해운사에 대한 발주는 이미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 수주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봐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발주를 많이 할까? 근데 지금 단순히 딱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와서 어디서 돈이 있어서 조선 관련된 발주를 많이 해서 그러면 발주는 그러면 항공 이제 해군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서 발주 아니면 미국에서 에너지를 팔아서 천연가스를 LNG 가스 팔면 그걸 우리나라 들어온다든지 다른 나라 판다 그러면 거기 뭐 LNG선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이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에너지 수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발주가 크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실적은 볼 필요 없고요. 그럼 뭐 수주가 계속 나온지 여부인데 수주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겠죠. 군사용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이 과연 보면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우리 투자자들 대다수가 이렇게 과거의 1등주를 찾으면 돼요. 지금도 그 특별 없으니까 조선시대에 배 시대에 배를 발주받아 만들어 하는 중국 서부 대교할 때 이게 저가 대비해서 150, 400 올라갔습니다. 다른 주식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해양이죠. 그게 50, 500 올라가고요. 이게 1등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도 요것만 매매했었는데 과거에. 자, 그 주식이 지금 20만 4천인 고점이잖아요. 18만 원. 이제 10% 한 10% 정도 남았죠. 고점까지. 과연 이 2007년도가 고점 대비 돌파해서 가야 될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때 서부대개 중국처럼 중국이 엄청난 4개 서부 대개발할 때 그만큼 지금 대개발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체 수요만 그렇게 과거 여태가 100대 만약에 수주를 받았으면 지금 교체 수요는 그 3분의 1은 뭐 40% 정도 3, 4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돌파한다는 것은 뭐 돌파는 할 수 있겠죠. 돈의 힘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위험이 많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만약에 안 올라간 주식을 이렇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싸네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도 2000년 이게 가장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것은 뭐 저점대 20배. 자, 그러면 그때도 대우조선해양이다. 그러면 현대오, 하나오션, 그것도 뭐 더 20배밖에 안 올랐어요. 1등주는 150발 현대미포이고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률은 아직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에너지주, 뭐 LNG선 이렇게 많이 발주가 된다면 하나우선 최대 수혜주고, 미국의 군함이라는 게 많이 발주가 된다면 현대중공업 수혜주예요. 현대중공업 이미 15배 정도 왔으면 2년 뒤에 영업이익에 10배 정도가 적정 주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 적정 주가 받고, 그러면 여기서 적정 주가 받기 이제부터는 오히려 연봉이 급등해 2년째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 정도의 고점이 나올 것 같다. 여기서 한 뭐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매매할 수 있는 단기 매매자들, 매매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약에 물리면 손절가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초보자들은 지금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아니죠. 초보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산에너빌티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물려도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올해 SMR 내년부터 SMR 나올 건데 2035년도 되면 인조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작하잖아요. 고개 들고 그때 고개 들릴 때 딱 잡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요거 돌파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장기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조선주보다 이렇게 대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선주 쪽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드는 게 더 인상 깊은데 상승 여력은 있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건 배도 있지만 상선도 있지만 또 이런 잠수함, 그렇죠. MRO 이런 쪽의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의 영역이고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그 최병훈 전문가님과 네. 빠이빠이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오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인사를 하면서 4위를 한번 공개해볼까요? 3위인가? 4위죠? 4위요. 네,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자녀 양육 문제가 11.8%.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요것 때문에 많이 싸우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답을 안 해요. 참 어렵죠, 이게. 어렵죠, 자녀 양육. 그러니까 누가 봐라 이런 거잖아요. 어? 너가 양육해라. 네. 내가 양육하고 너가 양육해라.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어떻게 양육을 혼자 해? 같이 하는데 네.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은 좀 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뭐 예를 들면 일이 바빠가지고 주 5일을 애를 못 봐요. 네네. 그럼 주말에는 좀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나가든가.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녀 양육이 이제 굉장히 많죠. 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정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 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의 배분도 갖고도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자녀 저는 양육에서도. 배분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배분 쪽에서.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그냥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아예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쉴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네. 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기보다는 네. 그냥 더 같이 있는 거죠, 애랑. 그냥 그 주말에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냥. 애 데리고. 나가버린다. 어감이 밖에 나가서 논다. 이것도 이제 밖에, 나가버린다. 나가버릴게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죠. 싸운 건 아니죠. 그런 거 전혀 나가버릴게 아닌데.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 나 그렇게- 나갔다 올게 이래야지. 나가버릴게 이래요? 나갔다 올게. 말투 고치라니까 또 그러네. 말했잖아, 2위 이상이라고요. 말투가 이상하구만. 자, 어쨌든 네. 간에 그 나가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게 좋죠. 네, 땡큐죠. 네, 네. 그거 제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너무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그렇죠. 듣고 그런 있나?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있어야 네,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네, 어쨌든 자녀 양육 문제 아직까지 저희는 초등학교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난제예요, 사실. 자녀 난제예요. 양육은 난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많이 좀 조언 좀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또 네. 이분께서 득도화의 말씀을 또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부족한 저희에게 그런 좋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버텨라 버텨. 이건 결혼 생활에서도 적용되는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버티고 버텨 어떻게 하는 거죠? 야, 무슨 버티고 버텨.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 하는 나쁘게 거냐고요. 제대로 불러야 돼. 버티고 버텨. 이게 맞다. 나와야지. 버티고 버텨. 아이, 이게 참, 결혼 진짜. 생활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미소를 짓고 계시거든요. 네. 자, 전문가님에게 네.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만 공개해 주세요. 예, 짧고 강력하게 한바탕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금방 끝나요. 그렇군요. 오. 피하지 마라. 아까 최병훈 전문가님의 권력 다툼하고도 약간 일맥상통 네. 한 번에 그 파이팅이 있은 다음에는 네. 평화롭다 뭐 이런 누구 건가? 하나 오늘 이 사람과 전쟁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안 했는데 전쟁을 기본으로 한 얘기를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굉장히 요즘에 평화롭게 사시죠. 싸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맞죠? 이제 뭐 결혼한 지가 꽤 됐으니까 네. 예, 이제 뭐 서로 피하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참 노하우죠. 네, 서로 네. 이렇게 선을 넘지 말아야 네. 되는 그리고 걸 요 정확하게. 말투로만 집에서도 하신다면 사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투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오늘 신규 전문가님의 그 달라진 머리 스타일도 네. 인상 깊고 너무 네. 깔끔하고 젊어지셨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안 되면 이도저도 피하지 말고 짧고 굵게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AI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밀가루, 끊을 수 없어. 네, 맞아요.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끊습니다. 셀바스 AI. 1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제 좀 약간 최근에 폼이 조금 안 좋아요. 네, 등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러네요. 네. 비중이 꽤 되시네요. 20%. 그러니까 회복을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수가가 높진 않으신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복도 하고 수익도 나는 방향이 있으면 좀 그쪽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I 쪽에 셀바스 AI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좀 횡보하는 것 같아요. 예, 셀바스 AI는 지금은 이제 의료 AI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헬스케어 쪽인데, 제가 우리나라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쪽 의료 AI가 아닌 다른 쪽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좋게 보질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요,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실제로 그 실적이 나는 데들이 별로 없고 또 AI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자본의 어떤 그 귀속되는 그 성공 여부가 자본에 딸려 있고 매출의 확대 여부도 자본에 딸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관련 기업들이 자본력이 뭐 미국의 그런 대기업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말도 안 되게 영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은 테마적으로는 많이 움직이죠. AI 얘기 나오고 뭐 정책 관련 얘기 나오면 또 한 번씩 움직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그런 마음 AI라든가 이런 그 종목들 움직이는 거에 비하면은 이런 이제 의료 AI 쪽은 보면은 그 등락폭이 그쪽에 비해서 조금 탄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테마를 타더라도. 셀바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의료 AI 쪽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생기는데 아직까지 대선이 이제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또 뭐 그 정책 토론 같은 것들 나오고 이러면은 또 한번 올라갈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번에 나왔던 뭐 그 17,000원을 뚫고 위쪽으로 가려면은 뭔가 좀 정말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본전가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본전가 부근까지 올라가주면 좋은데 본전가 부근까지 못 가고 살짝 뭐 그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쭉 빠져버린다면은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지난 월요일 날에 저가가 13,340원이네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13,300원 정도 정하시고, 그리고 위쪽으로 14,6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14,300원 위에서, 본전가 사이에서 좀 분할 매도한 형태로 빠져나오는 거를 우선시한 전략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셀바스 AI 많은 지금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우선 회복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잘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적으로 좀 마음 놓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청자님들의 투표 결과를 제가 살짝 봤는데 막상막하네요. 성격 차이가 35%, 일상 속의 습관 차이가 32%. 아직 1, 2위 공개 안 된 건데 요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나 봐요들. 네. 싸우죠. 저는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일상 속의 습관 차이에서 결혼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알았어요. 아, 내가 잘 때 코를 고는구나.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뭐 청소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제가 꽂힌 것만 청소하고. 아니요, 제가 아는 남자 중에 제일 깔끔한 남자예요, 권행이. 아, 근데 이제 뭐 이게 깨끗해요. 뭐랄까 이게 네. 고르지가 못해요. 하는 행동이. 본인이 이제 신경 쓰는 거에만 많이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저는 저한테 꽂힌 것만 굉장히 미친 듯이 신경 쓰지.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근데 진짜 그걸 꽂힌 안 하니까. 것만.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하면은 또 전반적으로 또 쓸데없이 깨끗한 거죠. 유용하게 좀 깨끗하고. 특히 차에 굉장히 강박증이 있으시고. 아니 뭐 차도 세차. 그렇고 그러니까 클리닝에 대한 그런 강박이 좀 있기는 하죠. 네.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하는 네. 말이 다가 아닌 게 또 나중에 보면 사실 또 클리닝을 또 와이프가 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말은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많이 반성을 했죠.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꼼꼼하다. 다 같이 네. 잘 이렇게 좀 클리닝에 대한 그런 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꽂힌 것만 해버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네. 같이 살아보진 않았는데 같이 살기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권행이.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쓰임새가. 잔소리 안 하고 제 할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네, 행복하세요. 그래서, 저요? 저는 네. 행복하죠. 행복하세요? 라고 이제 바람. 행복하세요? 하고 질문한 게 아니라 행복하세요? 네, 행복할게요. 네. 말씀 잘 들어요? 아, 맞아요. 네, 그 뜻 그렇죠.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말이 계속 문제네. 어쨌든. 네, 두 번째 진단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도레이몽님 맞으시죠? 도레이몽님의 KCS 가겠습니다. 네, 13,700원 매수가시고, KCS. 순식권이시네. 20% 목표가가 명확하신데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고점 영역으로 가야지 15,000원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죠. 반등에 대한 모멘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KCS는 지금 양자 쪽의 테마주죠.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이런 쪽인데,
이제 양자 암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또 이제 국내 최초로 양자 암호 원칩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걸로 지난번에 양자 테마주를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는데 어제 뭐 미국 쪽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미국 쪽은 양자 테마주들이 그래도 꽤 시세들을 아직까지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그거를 많이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팔란티어라든가 이런 쪽들 보면은 실제로 양자 쪽과 관련된 어떤 매출이 좀 잡히고 수주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양자 테마주로 돼 있는 회사들은 양자 쪽과 관련된 매출이 그냥 빵입니다. 빵. 그냥 개발 단계, 개발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패만 양자 쪽에 붙여놓고 실제로 R&D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테마주들이 과연 미국 쪽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 KCS 같은 경우도 뭐 15,000원 거기까지 갈 동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이제 뭐 그 대선 주자들 중에서 뭐 한마디 해주면 양자 쪽과 관련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또 한마디 해주면은 슈팅에 한번 나오겠지만 그냥 하루짜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윗꼬리 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 그냥 하루에 나오고 또다시 가라앉는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양자 테마는 지금 그렇게 뭐 강력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KC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슈팅이 좀 나와주면은 매도하는 형태가 그런 대응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도 사실 가늠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12,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대선이 거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대선 주자들이 뭐 이런 데에서 언급하고 뭐 자주 이러고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마기가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저점, 월요일 날의 저점이 1,500원이니까 1,500원을 손절선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위쪽으로는 12,000원 살짝 넘어가면은 그때 분할 매도를 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일단은 나오시는 게 더 급선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테마잖아요. 그렇죠. 네, 양자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나오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안 그래도 그 D-Wave 퀀텀이 뭐 새로운 거 런칭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종목만 되게 세게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KCS도 오늘 너무 위로 갔다가 훅 빠지니까.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네요. 아직까지는 뭔가 추세적인 부분을 따지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랑과 전쟁 스페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까 전에 그 예전 거 그 얘기 했었어요. 그 뭐였더라? 싸우는 이유가 상대방은 넌데 나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건행이 예전과한테 해석 좀 물어보려고 해달라고. 했는데, 해석을 해달라고 해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방송이니까. 또 예전에 한번 보려고 그런 거죠. 알겠어요. 예전고 곧 나오니까 기다려보세요. 지금 답변해주고 이거 답변해주고 주목 할까? 받을 수도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낫겠죠. 괜히 지금 되게 네네. 바빠 보이는데 말 걸었다가 지금 저렇게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여유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킵 해놓고요. 네. 자, 그럼 종목하겠습니다. 우리 김바다님의 유진 로봇이에요. 로봇이 요즘 참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봇도 로봇 나름이어가지고 잘 가는 로봇이 또 잘 가고. 유진 로봇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죠. 근데 거의 한 올라갔던 거에 한 반 정도? 지난주에 너무 달렸나? 너무 달린 거죠. 너무 달렸어요. 그냥 그런 네.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갖고 계신 분한테 그렇지 않겠지만 자, 유진 로봇에 대해서 16,670원에 딱 5% 살짝 들어가셨는데요. 네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인데 한번 팍 뜰 때 한번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추측이 듭니다. 됩니다. 네. 다행히 5%예요. 어떻게 전략을 짜할까요? 예, 유진 로봇은 이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물류 로봇 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진 로봇을
볼 때 이제 로봇 뭐 관련한 어떤 산업을 본다든가 이런 걸로 판단을 못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씨 캠프에 뭐 관련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사가 뭐 합류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가 3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긴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이 빵 터져버렸죠. 제일 뭐 강한 거래량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잔파동은 좀 있겠지만 다시 또 위쪽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들은 요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는 힘을 좀 쓰기가 힘들 텐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 그 색깔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한 8,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행히 이제 5%시라서 큰 부담은 없지만 지금 뭐 물타기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 준다면은 혹시라도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정치인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한 번 정도는 또 대선 전에 뭐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14,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면 다 팔아버리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손절가 중요하겠죠. 어제 저점입니다. 11,100원이 깨지게 되면은 무조건 매도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나와야 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쩌다 테마주가 돼버린. 네. 그러니까요. 유진 로봇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버슈팅이 좀 있었군요. 예. 예. 자, 이게 테마와 테마 아닌 거 잘 또 구분해 가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 랭킹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이유 3번째 보여주시죠. 경제적 문제. 요것도 참 많이 싸우죠. 경제적인 문제. 네. 요즘은 그걸 안 싸우기 위해서 각자 갖고 있는 거 맞죠? 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도 많이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경 앵커는 모르겠고, 네. 근데 다른 이제 패널 분들하고 친해지면은 내가 가끔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짜. 네네.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때는 이제 신혼 초기도 했었었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 상대가 번 돈은 상대가 번 돈, 대신에 결혼을 했으니까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해 모으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관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경제권은 그냥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생각이 많네요. 저는 숫자에 강한 사람이 경제권을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넘겨주고서는. 저도 조용히 살고 아주 있습니다. 속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는 거의 안 싸워요. 그렇구나. 네네. 그분은 저한테 불만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하지만 네.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고. 얼마 전에 그 생활비 인상투쟁 벌이다가 제가 실패하고 나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조용히 있습니다. 그냥 실패했구나. 안 올려주는구나. 그러고 이제 조용히 있어요. 그럼 해마다 정기 행사를 좀 해야겠는데요. 약간 노조분들처럼. 뭐 투쟁도 하지 않고 한번 그냥 않고. 딱 이렇게 던져봤는데 안 돼. 알았어. 그냥 끝. 끝.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까요? 예, 작전 다시 짜겠습니다. 저는 그거 약간 네. 눈높이를 낮추고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천천히 잔잔히 깔면서 하면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생활비 올려주세요. 이렇게 친절한 말투로 해야겠다. 그때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올려주고 싶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볼게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게 경제적 문제가 13.6%. 사실 뭐 저희가 웃으면서 유쾌하게 얘기했지만 첨예한 곳은 진짜 그쵸. 이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이제 2시 구간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앵커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 초반에 살짝만 얘기해주면서 들어가주면 좋겠어요. 나와주세요. 네, 1시간 사이에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부들의 관계가 특히 내가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해서 싸움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결국에는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1시간 사이에 달라진 시장의 관심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가장 상위권에는 원일 T&I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일 누적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더 관심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세 지켜내면서 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은 두산 에너비티빌리티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4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4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3만 9천 원 선에서 장중에 고점을 나타내고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7위에 바로 마니커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으로 6개주가 최근 부각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육개협회가 닭고기 공급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장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면서 13%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9위에는 덩달아 하림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하림은 장중의 탄력보다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탄력을 지켜내면서 조선기자재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6%의 뚜렷한 움직임 가져가면서 1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CCS가 들어와 있는데요. 당일 누적으로도 한번 만나봤듯이 여전히 20%가 넘는 시원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원 선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아래에는 로키텔스케어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10%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다시 한번 2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세 움직임은 가져가면서 19,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13위에는 삼성전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파란불이 언뜻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에도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5위로 내려와 보면 피코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에 2,000원 선을 지지하면서 2,010원 선에서 저점을 딛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는 다시 한번 3,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20%대 오름세를 가져가며 2,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와 보면 1승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 상위권에서 확인해봤듯이 세진중공업과 함께 업종 전반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승 역시도 오늘장에 뚜렷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위에 이스트에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때 AI 관련주로 연일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는 연이어서 약세를 다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는 그래도 6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11%가량 상승하면서 2,4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19위에는 덕산 네오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실적 호전 호재에도 주가가 저평가된 영역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오늘장에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가량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8,000원 선, 장중 고점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아래 20위에는 버넥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버넥트 역시도 AI 호재에 함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하나 싶었지만 오늘장에는 또 5%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500원 선에서 강세 움직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재 순위권에는 없는 모습이지만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했고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도 언뜻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가격이 매력적이다, 아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갈듯 말듯한 반도체 모습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질문 나온 김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이게 안정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앞자리 바뀌나 기다리다 숨 넘어가겠어요. 그렇죠. 제스랑 CEO가 저기 삼성전자에 잠깐 가가지고 네. 뭐 사랑해요 삼성전자 사인 한 번 더 해주든가 하이닉스처럼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좀 방향성이 나와야 뭘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신기 전문가님 반도체에 대한 뷰는 확실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멘탈 챙겨 드릴게요. 네, 무조건 갈 거다. 시간의 문제지. 네, 네. 길게 보시잖아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문 포인트가 나왔네요. 전문가님 답 주세요.
네, 신규 전문가님 답변 들어볼까요? 예, 반도체는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고요. 반도체 섹터가 빠지면은 지수가 빠져버립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반도체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수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반도체는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 20년 동안 이게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 실적 피크라는 론이 나왔을 적에 항시 지수는 피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바닥론이 나왔을 적에 지수도 또 바닥 반등이 나오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를 전망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갈까 안 갈까를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 지금까지 뭐 그동안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걸림돌이었던 2대 악재. 첫 번째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있겠죠. 둘 다 이제 정치 불확실성은 이제 없어졌다 봐도 되고요. 6월 3일 날 이제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점점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저는 지난번에 정치 불확실성을 안고도 천일선까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정치 불확실성이 없이 천일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 당연히 뚫어낸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수가 더 가려면은 당연히 천일선을 뚫는 거, 2650선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정말 반등이 제대로 시작될 게 거의 목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는 사야 되고, 또 반도체 섹터만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실적 컨퍼런스 때 그때 했던 얘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실적 바닥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적 바닥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버리면은 지수가 위로 쭉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잘 움직이는 섹터들이 뭐 조선방산 이런 쪽이었는데 그쪽에 있던 자금들을 갑자기 돌려서 삼성전자로 집어넣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컨센이 형성이 되면서 분명히 삼성전자는 또 6만 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우리 시장에 이제 지수를 또 리딩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1분기 때 실적 시즌 동안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 전체가 다 안 좋은데 어떻게 실적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반도체 소부장들이 거의 그 상저하고의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거고 지수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제 썸머랠리라는 게 우리 시장에 꼭 온다고 보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썸머랠리가 오려면은 당연히 반도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안 간다 항시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안 간다 할 때 사놔야지 제일 싸게 사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반도체를 사야 될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이번에 사놓으면 아마 한 1년 동안은 반도체들이 어쨌든 뭐 업황 피크론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이번에 추세를 만들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반도체를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땐 그랬지. 이런 날이 올 것 같다. 그때 살 걸.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중에 후회하지 하시죠. 마시고. 네.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반도체 승질 난다고 하셨는데 승질을 낼 때가 아니라 담아야 될 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버티고 버틴 다음에야 네.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합정동 버티고 버텨님의 네, 멘트 꼭 조언 참고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초코파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예, 오리온 네. 갈 텐데요. 예, 가자님께서 11만 7천 원에 4% 조금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게, 오늘 많이 밀리죠? 그러네요. 오리온이 한 4.6%나 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뭐 나온 내용들 보면 중국 소비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 막 목표 주가 16만 원. 막 이런 매수 의견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성격도 좀 알아보면서 전망 네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오리온입니다. 오늘 좀 많이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어떠한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예, 오리온이 어제도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지는데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오리온 뭐 오늘 이제 리포트 나온 뭐 것들 중에 보면은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런 것들은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빠질 때 당장 오늘 잡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타이밍을 잡아보자면은 늘 이렇게 빠지다가 5일선 정도는 타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일선 정도, 다시 또 이제 타준다면은 거기가 이제 아마 거의 바닥일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한 12만 한 2, 3천 원까지는 일단은 올라오지 않을까.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번에 나온 4월 달에, 그 매출 증감률이 별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가 부담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리포트들이 대부분 보면은, 방어성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4월 달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방어적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리온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죠. 4%가, 지금 들어가셨는데, 4%시면은 이제 뭐 그냥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4% 정도시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일선 다시 종가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은 그때 뭐 한 10% 정도까지 뭐 비중을 늘리시면은 평단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시면은 한, 짧게 안정적으로 해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은 가능할 것 같고요.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적에 또다시 리포트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준다면은 그 가격대를 넘어가지고 다시 상방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일선 탈 때 그때 물타기 조금 하셔가지고 12만 원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5일선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추가 매수 살짝 하신 다음에 12만 원의 목표가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네.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보시다 우울하면은 당보충 이렇게 오리온 초코파이 뜯어서 네. 한 봉지 드시면서 많이 팔립니다. 네, 기분도 네. 전환하시고 12만 원까지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얘기해 네. 주셨어요. 네, 막종 갑니다. 좋습니다. 뾰로롱삥님 어서 오세요. 덕산네오룩스 우아우아 올라갑니다. 팍팍팍팍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좋네요. 우와, 32,000원이 문제죠. 문제가 아니지. 수익권이시죠. 32,000원 많이 매수가 수익이죠. 10%를 가지고 계신데 저평가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100만 주 넘는 거래가 실리면서 긴 장대 양봉을 화려하게 뽑아내고 있는 대단합니다. 주식입니다. 그동안 참 이게 얼마나 울분이 많았나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전문가님. 네.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굉장히 강한 플레이입니다. 원인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목표가 매도 타이밍 잡아주세요. 네, 덕산네오룩스는 그동안에 뭐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상당히 이제 뭐 저평가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끌어올리는데 오늘 특별한 어떤 뉴스가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어제 이제 나왔고요. 또 그제 나오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한 이틀간 나온 게 영향을 미쳤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언제든지 한 번은 좀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이었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이제 매력적이었던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일종의 흔들기성으로 엄청 주가가 막 이렇게 막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고 굉장히 이런 주가 흐름들은 우리 좀 이제 그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시겠지만 주식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다 뭐 잘못하면 여기 다 털리는 이제 그런 주가 흐름이네요. 그 정도로 좀 이제 거칠게 지금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덕산네오룩스는 천일선이 지금 41,000원 정도에 있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은 또 매물을 한번 맞을 개연성이 커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 중에는 단기성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나는 좀 흔들리더라도 들고 가겠다 그러면 5만 원까지는 일단은 저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4만 원 선에서 비중 축소는 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저평가 탈출 영역에 오지 않았을까요? 네, 네. 어쨌든 덕산네오룩스 오늘 굉장히 날아가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신기수 전문가님의 네. 전략까지 함께 알뜰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수 네. 전문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과 전쟁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자, 네. 전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 사랑. 자, 1, 2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 2위 보여주시죠. 네, 다 10%대 좀 비슷비슷했는데 일상 속 습관 차이가 확 굉장히 차이가 나네. 많네요. 그리고 2위가 성격 차이. 뭔가 다 차이가 난다 이거잖아. 뭐 다르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또는 줄일까? 아니면 그냥 그 차이를 인정할까? 그렇죠?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똑같아도 더 힘들다. 네. 그러니까. 자, 어쨌든가 이 차이를 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인정을 서로 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즐거운 또 추억이 생기는 거니까 예, 또 오늘도 전쟁도 같겠지만 예, 또 즐겁게 또 하루를 또 지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행복하자라는 네.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랭킹쇼 키워드로 잡아봤네요. 예.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김수경의 끌어올리까지만 하고 내일과 모레 다른 분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